이 결혼을 멈출 것인가? 저 사람이랑 헤어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시리즈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래, 그 정도면 난 웨딩홀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정도면 나는 드레스 스드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의견이 나의 연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웨딩 촬영 생략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결혼식장에서도 찍는다며 했는데 내 연인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스냅, 부산 스냅, 제주 스냅, 가봉 스냅, 한복 스냅, 야외 촬영, 실내 촬영 다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싸우고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 결혼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 진도 요만큼 나갔던 거 도루묵 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연인과 다투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갈등 해결, 의견 합치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연인에게 이 영상 공유해서 함께 봐주세요. 우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커플이 겪는 일이다. 내 남자친구는 나보다 더 드레스 신경 써. 내가 예쁘게 하는 거 헤어 메이크업 정말 좋은데 해야 된다고 나보다 더 그래 라고 얘기했어도 그냥 그 친구가 약간 여우 같은 거지. 모든 커플이 분야가 다를 수는 있으나 겪는 문제라는 점을 제가 보증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선택합니다. 시각과 청각, 후각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숱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걸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삶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남동이나 홍대나 이런 데 막 걸어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지 쟤 정말 옷 예쁘게 입었다. 저 가방 되게 예쁘네. 약간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건 내가 그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어제 내가 얘기해 줬잖아. 나 기억이 안 나.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나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쌓여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 결혼했는데 엄청 예쁜 웨딩홀에서 신부 대기실 되게 예쁘고 드레스가 엄청 예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서 막 얘기할 때 우리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친구도 결혼식을 가요. 드레스를 보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얘는 신혼집을 어떻게 구했대. 신혼집 구할 때 대출을 어떻게 받았대. 이런 얘기가 훨씬 더 귀에 크게 쫑긋 들리고 그런 거가 정보에 쌓여 있다면 둘 다 결혼을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리사 펠트만이 쓴 책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당신의 경험과 지각을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합니다. 당신은 당신 경험의 설계자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20년, 30년 넘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만 이 정보를 쌓아오는 그렇게 쌓아서 만들어진 한 사람이라는 인간과 그것과 다른 정보를 쌓은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자는 드레스를 중요하고 남자는 집을 이게 아니에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딩홀이 중요하지. 웨딩홀은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팀과 신부 대기실이나 버진로드가 아름다운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건 둘 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그러나 다를 뿐이라는 점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대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대전제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 사람을 너무 이해하려고 빨리 너를 설명해봐 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막 엄청 나를 빨리 이해해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각자가 다른 걸. 아, 저 사람 저기 싫을 수 있어. 덜 중요할 수 있어. 나보다는 그럴 수 있어. 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 문제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솔루션을 가보겠습니다. 1번. 집중적으로 빠져있던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웨딩홀이면 웨딩홀, 스드메면 스드메 그 분야에서 약간 빠져나와서 진도를 빼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일단 골랐다 치고 그 다음에 허니문도 알아봐야 되고 허니문은 어디를 가는 거 예산 얼마 뭐 몰디브 1,000만 원 그리고 신혼집 인테리어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 비용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살림 TV 검색해 보는 거예요. 냉장고 스타일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쭉 검색해 보는 거죠. 아,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 아, 나 몰디브 포기 안 되는데. TV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새로운 모델이 낫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은 요걸 약간 가성비 있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죠. 진도를 쭉 빼다가 그 결혼식 날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신부 대기실이 너무 작고 뭔가 좀 초라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우울함이 정말 너무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차라리 허니문을 몰디브 말고 발리로 가는 거는 괜찮아. 나 발리 가기로 했어. 괜찮아. 마음에 타격이 없어. 근데 신부 대기실이나 이런 데가 너무 너무 막 돗대기 같은 예식장이야. 이건 내가 평생 생각해도 조금 우울할 것 같다. 도저히 포기가 안 돼. 이렇게까지 갔으면 내가 다채롭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보는 거죠. 다른 건 약간 좀 축소하거나 좀 줄이거나 약간 가성비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부 대기실이나 버진로드 이런 공간이 좀 덜 예쁜 건 내가 용서가 안 돼.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 다른 쪽에서 내가 조금 약간 물러서더라도 식장은 좀 예쁘게 해야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산을 가지고 막 다투기 시작할 때 웨딩홀이 왜 안 중요해? 신부 대기실 예쁜 게 정말 중요하지. 어떻게 내 입장을 그렇게 생각을 못 해줘? 라고 하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성장 결혼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이 답안을 찾아볼까 할 수도 있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러면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을 옮겨가지고 비수기 자녀 타임 할인을 좀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웨딩홀을 해볼까? 이런 솔루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도를 빼보고 그러면서 감정이 좀 합리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솔루션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다투었어 우리가 이런 예산 때문에. 그래서 막 화가 막 너무 나. 근데 일단 그 문제에서 약간 빠져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지고 나왔는데도 너무 화가 나고 정리가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싸우다 답이 안 나오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되면 이 결혼을 멈출 것인가? 저 사람이랑 헤어질 것인가? 완전 결별하고 남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헤어지기까진 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헤어질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헤어질 게 아니면 끝까지 양보 안 하고 싸우는 게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부모님들도 이미 뭐 상견례 이후라면 더 그래 뭐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모님들까지 관여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결혼 준비 잘 하시다가 뭐 잘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였겠죠? 밑에 이제 기저에는 뭔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신랑님이 예복을 맞추러 가셨다가 코트도 하나 맞추네 마네 하다가
여름 결혼식이었는데 코트를 맞춘다, 맞추지 않는다, 지금 뭐 예산인데 굳이 코트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들이 참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의 재산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툼이 너무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되다가 파혼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지금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 맞춤 수트를 할 때 코트를 더 할지 말지, 뭐 드레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양보가 안 되면 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어인지, 그게 아닌지를 빨리 극단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한테까지 얘기가 가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는 정도까지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헤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래 그럼 내가 양보할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양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양보를 할 때 조금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막 빈정이 상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너 맘대로 해 이렇게 양보하지 마시고, 다스린 다음에 알았어 이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을 거야, 좋아 그러면 이건 자기 뜻대로 해, 이건 양보 내가 할게, 대신에 나는 땡땡땡 부분은 내 맘대로 할래,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출게, 이렇게 바로 뒤이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내가 양보를 했지만 나는 뭘 하나 또 얻었잖아요. 은근 기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 나 또 얻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도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이거를 취했으나 내가 또 양보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뭔가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 약간 이 문제에 빠져나와서 이거 헤어질까 말까까지 생각했다가 알았어 그럼 내가 양보한다고 하고 대신에 이거보다 진짜 드레스는 내가 진짜 내 맘에 드는 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4번, 각 분야의 각 항목에 책임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스드메는 보통 신부님이 많이 담당하시죠. 이 정보를 추리고 모으고 물어보고 하는 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부부는 이제 한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항목마다 팀장을 두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책임감을 있고 진행을 좀 해주는 게,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드메는 내가 주로 알아보는 게 괴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대, 이렇대, 이걸 못하면 그렇대, 이런 얘기를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알려주고 상의하고 약간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항목의 책임자를 정하는 거에서부터 서로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를 서로가 눈치채게 되고 이 부분은 이 사람한테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좀 더 맞춰야지 라는 거를 알고, 스타트부터 알고 시작하게 되니까 갈등을 줄이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모든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 이건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도 중요하고 성격이 어떤 부분이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찡글찡글하게 안 맞고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갈등 상황이 또 생기고 뭘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가로막음이 되고 하는 경우라도 화해하고 나면 또 예쁘고 또 마음이 식지 않고,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 이 갈등들을,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요 정도 갈등? 이거는 껌이에요. 살면서는 정말 더 큰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서로 합심해서 헤쳐나가는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건을 맞춰서, 성격을 맞춰서, MBTI를 맞춰서, 이런 것들을 맞춰서 결혼 상대자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맞춰봐야
100% 맞는 짝꿍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진한 끈적끈적한 사랑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기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이런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 라는 점 잊지 말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산을 정하고 각 항목을 결정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그러면서 정말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준비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그렇겠지만 이때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치를 얻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조금 실패하는 것도 있고 더 완벽하게 한 것도 있고 얻어 걸린 것도 있고 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둘이서 같이 쌓아나가는 이 과정이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결혼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고 탄탄한 전우회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